안녕하세요. 4월 29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네, 동네에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는 주에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뭄 1경보가 어제 났었는데요. 자, 오늘 아침 좀 비가 왔습니다. 약간 그 태풍까지는 아닌데 열대성 고기압에서 오는 그 비가 약간 저희 주로 와가지고요. 살짝 가뭄을 해소하긴 모자라지만 살짝 적셔졌습니다. 산불도 나가지고 뭐 한국이 아니라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탔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살짝 다행입니다. 네, 오늘 선물시장 오르고 있고요. 나스닥 0.26%, 그 다음에 다우는 뭐 거의 그대로고 조금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. 네, 뭐 기술적 반등이죠. 어저께 또 빠졌으니까.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면서 저희가 알지 못하게 살금살금 우상향하는 거죠. 그죠? 어떤 로컬 미니멈과 로컬 맥시멈을 거치면서 계속 글로벌 맥시멈으로, 그죠? 살금살금 오르는 거죠. 그래서 답답한 거죠. 한 번에 확 오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1년 뒤에 보면 2년 뒤에 보면 이제 올라 있는 거죠. 막 30% 올라 있고 그것이 절대 거기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는, 그죠? 복리의 마법으로. 네, 오늘 오랜만에 공포와 탐욕 지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요 64를 가리키고 있고요. 60대면 아직 그리디한 됩니다. 그리드 욕심 구간입니다. 욕심 구간. 네. 지금 유가는 100불 넘었죠. 그러니까 배럴당, 그러니까 국제유가 배럴당 어디 그 기름이냐에 따라 다른데 뭐 브렌트유나 다른 중동산 100불 넘었습니다. 100불 넘었다는 거는 비싼 거예요. 굉장히 비싼 거예요. 저희가 전쟁 나기 전에 60 몇 불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게 100불 넘었다는 건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?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요, 이제 금방 어떻게 되겠지,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, 이제 그런 그 미래를 갖다가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거든요. 오늘의 현상도 반응하지만 주식시장은 금융시장, 특히 주식시장과 더불어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내다볼 수 있어야 되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? 나는 바보다 하고요.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사서 묻어두는, 미국 주식이 됐든 한국 주식이 됐든. 한국은 이제 묻으면 안 됐죠. 한국은 단타를 쳐야 되는 그런 시장 구조였는데 이제는 묻는 사람이 돈 버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. 네. 점점 그게 스테이블해지고 안정화되면요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뭐 하도 박스권에 있어서 묻으면 안 됐죠. 그동안 사실. 그러니까 그 기법을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도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건데, 우직한 투자가 필요합니다. 좋은 시장에서는. 근데 안정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묻어놔도 그게 능사가 아니죠. 자, 비트코인 다시 77,000대로 회복했습니다. 네, 그렇게 또 떨어질 것 같더니 받치는 그 힘이 엄청나요. 참 얼마나 지금 7만 중반선에, 중후반이죠 사실은, 중후반선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. 이미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에 한 달 반? 2달 있다가 푹 꺼졌거든요. 비트코인은 9만에서요 8만 선에서 8만을 거의 거치지 않고 7만대로 떨어졌어요. 7만에서 6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.
그래서 이번에도 한 2달 있다가 그렇게 푹 떨어질 줄 알았죠. 근데 와, 웬걸 아주 세상 고개를 뻣뻣하게 받치고 있네요. 자, 제가 좋아하는 외국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현실적으로 지금 뭐 조금씩 사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번에 뭐 확 사지 말고 지금 DCA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. 이제 DCA를 하는 사람도 있고,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조금씩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산다든가, 한 달에 100만 원씩 산다든가, 이렇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, 주별로 사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.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애매한데,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2만 300까지 떨어졌을 때 못 들어갔죠. 너무 애매해서 밑으로 갈 줄 알았는데.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,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. 이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속성이에요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, 그러니까 일찍 팔면 안 되고,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. 그러니 일찍 사면 안 됩니다. 이거를 명심해 두시고 이것만 지켜도요, 덜 손해를 볼 수 있죠. 지금 참 애매한 시기인데 저는 안 사요. 예. 저도 이제 살 총알이 마련돼 있지만 저는 안 삽니다. 저는 안 사고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. 그죠? 어차피 지금 사봤자 이게 계속 오르라는 법도 없고요. 아직 그 옛날 그 사이클에 견디어 보면은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. 아직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왜 사서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.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죠. 주식에 투자해서 시드를 조금 불린 다음에 연말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죠. 코인 시장에. 그래서 지금 뭐 코인 시장에 미리부터 넣어놓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6만대, 뭐 5만대, 5만대 그죠? 오겠죠? 오리라고 믿고요. 저는 돈 넣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시장이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,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휴지 조각이 되진 않았어요.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휴지가 되진 않았어요. 물론 휴지가 됐죠. 근데 그렇게 옛날처럼 95% 폭락하고 이러지 않았어요. 그죠? 뭐 비교적 큰 알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솔라나, 뭐 XRP, 그죠? 이런 것들, 좀 큰 알트코인들 그렇게 많이 휴지가 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들고 있을 만한 거죠. 물론 떨어져서 가슴 아프지만 들고 있을 만은 한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살 때는 아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좀 사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어요. 그죠?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요.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.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,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모른다. 그죠? 이 전쟁통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한 자리까지 갔는데도 그렇게 버텨준 거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. 또 그렇습니다. 대단합니다. 네. 그런 거 보면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,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안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항상 사람의 그 심리를 갖다가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
코인 시장이기 때문에.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일반 장사미사 대중의 그 어떤 집단지성을 따른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들어가는 것도 맞다. 지금 대중의 관점에 보면. 근데 저의 그 개미 투자자의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돈 넣지 않는다. 전혀 넣을 생각 없습니다. 다시 밑으로 온다. 지금은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된다. 근데 주식시장도요, 지금 뭡니까? 완전 지금 꼭대기죠, 그죠? 지금 굉장히 꼭지점이에요. 나스닥도 신고가, 뭐 엔비디아도 신고가.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 그 뒤에 뛸 겁니다. 네. 실적이 안 나오는 빅테크가 없을 거거든요, 거의. 다 실적 좋을 겁니다. 뭐 구글, 메타, 아마존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다 좋을 겁니다. 그래서 또 실적 발표하면 또 조금씩 오르겠죠. 계속 어떤 업슛이 되겠죠. 이미 전쟁은 지나간 거예요. 다음에 올 그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파월 연준 의장이 물러나고, 이번에 마지막 미팅하고 물러나고, 이제 케빈 허씨가 5월 15일인가? 그때부터 된다고 그러죠. 근데 첫 미팅은 6월 달에 있습니다. 케빈 허씨의 첫 미팅은 6월 달에 있고요. 파월 금리 안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, 이 마지막 미팅 때 케빈 허씨는 이제 뭐 당장 금리 내린다고는 안 하겠지만,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한 번은 무조건 내리고, 잘하면 두 번까지 내리겠죠. 선거 전에 내릴지, 선거 후에 내린다고 얘기하고 선거 후에 내릴지, 그죠? 선거 때는 무조건 한 번 내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도 금리 안 내리고 진짜 지독하게 갔던 거죠. 올해 지금 4월 달인데 1, 4분기 지났는데 지독하게 간 거죠. 자, 어떤 분이 독자분이 물어보셨습니다. 트럼프의 그 정치 성향을 빼고 트럼프의 지금 평가는 대중의 평가는 어떻습니까? 어떤 분이 여쭤봤거든요. 물어보셨는데, 자, 트럼프의 사실 정치 성향을 빼고 트럼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죠? 정치 성향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객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정치 성향을 빼고.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도 똑같습니다. 미국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.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. 그래서 뭔 짓을 하든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근데 보통 콘크리트 지지층이 30% 정도는 있어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도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30%는 지지한대잖아요.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30%는 무조건 있게 돼 있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뭘 하든 그냥 좋아합니다. 예.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, 뭐 트럼프가 뜻이 있겠지, 뭐 깊은 뜻이 있을 거, 이러면서 무조건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민주당은 뭐 죽으려고 그러죠.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.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트럼프인 거죠. 트럼프는 상식이 통하지 않지만 정치적 수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잘 알고 잘 긁어주는 거예요. 그죠? 그걸 엄청 잘 긁어주는 거예요. 그에 반해 민주당은 이제 그렇지 않고, 그러니까 또 지지층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. 미친 척 하지만 아주 그런 방면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, 트럼프가.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2번이나 했죠. 한 번은 또 한 텀 쉬고, 두 번째 텀을 또 한 번 쉬고 했잖아요. 대단한 거죠. 그죠? 대단한 겁니다. 공화당 사람도 아닌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다 해적고 다녀서 그렇게 해먹는 거면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. 하지만 하는 행보는 정치적인 문법에 전혀 안 맞는 이제 미친 행보를 하는 거죠. 하도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요. 네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
자, 오늘 수요일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